국민 라디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죠. 이 기사를 펼쳐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MBC 방송 망쳐놓고 임원 임금은 8.5% 껑충.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출고하신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앞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8.5%? 요 기사는요. 예. 제가 오늘 휴가였기 때문에. 네. 출고 지시는 조현호 부장이. 조현호 부장이 하셨구나. 네. 야,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그나저나 좀 심하네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은, 뭡니까? 80만 원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야, 뭘 잘했다고? 지금 MBC 시청률이 급감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언론사로서의 최고의 지표는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스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근데 그런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논외로 하더라도요. 예.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네. 상암동으로 이제 사옥을 또 이전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월드컵 관련해서 이 손해가 좀 막심하죠. 그렇죠. 예. 그런 나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앞으로 매월 임금 이게 8.5%씩 더 받게 된다.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회사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게 여권 추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말이더군요. 이에 대해서 야권 추천 이사인 최강옥 변호사는 다른 회사 임금이 올라간다고 MBC도 그래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아니, 보통 회사가 어려우면 예. 보통 이 사장 포함 임원들부터 예. 스스로 이제 허리띠를 묶는 게 예. 졸라매는 게 통상적인 방식인데 예. 그런 통상적인 방식에서도 조금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는 그런 모양이군요. 저희는 이제 위기가 온 건 아니고요. 네. 위기가 올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국장급들은 월급을 75%만 받기로 했고 오버타임 한 푼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휴일이든 뭐 평일이든 간에. 예. 아니 이거는 뭐 저희가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당연한 겁니다. 어느 회사가 위기를 앞두고 월급을 올려요. 아니 월급을 유지하는 것도 웃긴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위기인 상황에서 8.5% 그것도 임원 임금을 네. 올린다? 그렇죠. 야, MBC 참 훌륭한 직장이네. 이런 직장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네. 3명의 KBS 사사장감 이분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뭐 적당히 힌트를 드려가면서 이제 했는데 실검 1, 2, 3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할 때 저희가 놀랬지 않습니까? 예.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니셜만 딱 얘기를 해도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애청자분 중에 김장겸 보도국장도 계신데, 뭐. 우리 애청자분들의 수준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그런 이니셜은 거의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예. 그리고 그날, 지난주 방송 때, 네. 김용민 PD가 예. 너무 그 센스 있는 힌트를 줘가지고, 아. 아주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예. 딱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우리 미디어오늘 기자 중에 예. 그 방송을 들은 몇몇 기자들이 예. 정말 웃겼다고. 5대0. 5대0에 혁혁한. 5대0을 연상케 하는 그분이 KBS 사장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KBS 안에서 저 사람만은 정말 안 된다라고 꼽히는 분이 그 5대0을 연상케 하는 분이라면서요. 그렇죠. 지난번, 그러니까 KBS 노동조합도 그렇고요. 예. 이른바 KBS 새노조도 그렇고. 예.
가장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을 딱 그 3명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3명. 예. 근데 그 3분 중에 예. 6명으로 이번 주에 이제 KBS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추렸어요. 근데 6명 중에 무려 2분이나 들어가 있다는. 아니, 혁부영은 어떻게 된 거야? 권혁부. 아, 혁부영은 너무 이제 캐릭터가 세서 제가 봤을 때 2명 정도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2명 정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예. 여권 추천 이사들께서 예. 할 일을 다 하신 게 아닌가. 예. 아, 6명 중에 3명이나 다 포함시켰으면은요. 예. 이 반발이 꽤 세죠. 자, 일단 뭐 하나하나 쳐보죠. 안 될 사람부터. 네. 예. 누가 있나요? 6명 중에 이 최종 면접 대상, 그러니까 사장 후보로 최종적으로 올라간 30명 중에 6명. 네. 누가 있습니까? 6명이 일단 조대현. 네. 부사장 했던 분. 그렇습니다. PD 출신입니다. 불가능하겠군요. 어렵죠. 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환영이 형 때문에. 예, 길환영 전 사장이 PD 출신인데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세월호라든가 예. 김시곤 전 보도국장께서 우리 시곤이 형님이 예. 청와대 보도 개입을 폭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됐지만 예.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있거든요. 예. 역시 PD 출신 사장은 보도국을 장악할 수 없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은 구성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합일점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 KBS 발전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민주적 리더십이 KBS에는 안 통하나 봐요. 통하기 어렵죠. 사람 수도 많은 데다가. 그렇죠. 예. 그런 게 통했으면, 예. 그런 게 통하는 어떤 조직이었다면, 네. 이 6명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는 않죠. 그렇죠. 또 그리고 예전에 양정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네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홍보 기획 비서관을 했죠. 양정철 비서관 이야기로는 김인규 당시 KBS 임원이 네. 자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되면은 확실하게 KBS 노조를 장악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돕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렇죠. 예, 양정철 비서관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건 김인규 얘기라는 것이 그렇죠. 예, 확연히 드러났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김인규 시각에도 참여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윤주 사장의 무능은 그 양반이 방송에 개입을 안 하고 또 보도에 개입하지 않고 이런 게 미덕이 아니라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 이게 문제점이며 따라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정현주 전 사장 때 예. 제작진 자율에 상당 부분 맡겼거든요. 거의 예. 다를 맡겼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이제 일부 보수 진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현주 사장이 마치 참여정부라든가 이런 거를 비판을 안 한 것처럼 네. 그때 당시 KBS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 탐사보도팀 팀장이 김용진, 지금 뉴스타파 대표하시는 네. 그때 얼마나 날석에 괴롭혔는지. 고위공직자 검증을 엄청나게 세게 했고요. 예. 거의 비판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예. 김인규 그 전 사장이 예.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자기가 예. 이 통제되지 않은 네. 제작진이라든가 노조를 장악을 해서 예. 확실히 참여정부 비판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가 깔려 있는 거죠. KBS의 리더십은 장악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까부는 놈들 짓밟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예. 그것은 결국 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또 새누리당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예. 이 조대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PD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장악 못한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예. 문제는요. 예.
약간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변수. 왜냐하면 이 조대현 지금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조대현 이 사장 후보는 네. 본인이 이제 부사장으로 있을 때라든가 KBS에 있을 때 네. 관제 방송으로 상당히 이 많은 프로그램을 좀 개입을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 본인이 이제 이사들이라든가 예. 이런 쪽이 어필을 할 때 예.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약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그걸로 약하다는 건데. 정권에 대한 충성도야 지금 6명 중에 충성도 없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약간 좀 약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야권 추천 인사 1명.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충성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지난번 이문창극 날린 거 보세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정권에 대한 충성도. 아니 기관형은 없었나? 그렇죠. 기관형에게서 충성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교훈을 얻었던 거 아니에요. 충성도 플러스 실질적인 장악력을 보여줘야 되는 조직 거죠. 장악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연이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역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누굽니까? 다음은 이제 야권 추천 누구예요? 이게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닌데 네. 지금 6명 중에 예. KBS 관계자들 얘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네. 약간 이질적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질적인 분. 이상효 KBS 전 PD인데요. 이분이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그렇게 KBS라든가 이런 지금 뭐 기란형 체제라든가 그 전에 뭐 김인규 이런 체제에서 예.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보기가 약간 애매한 그런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군요. 그래서 예, 훌륭한 분이고 또 PD 출신이기 때문에 아우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이 6명 중에 한 분으로 포함이 됐을 때, 예. 이 여권 추천에서는 추천이 안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네. 참하고도 CP였군요. 예. 와. 그래서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야권 이사들이 추천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1999년에는 10부작 대하 다큐멘터리 20세기 한국사 해방. 이 제목부터 벌써 여권 이사들의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비호감을 살 그런 작품을 남기셨군요. 예. 굉장히 이질적인 분이 한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신데 KBS 스페셜 다큐 제작팀의 핵심 선봉 역할. 예. 아우 안 돼. 이분은 예. 제가 봤을 때 예. 탈락 1순위입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탈락 1순위. 영순입니다. 영순위. 자, 다음. 다음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H모 씨라고 이니셜로 했던 H모 씨. 홍성규 전. 홍성규. 네. 어허. 이분이 올라갔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홍성규 다음에 얘기할 네.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과 함께 가장 기피하고 있는 예. 양대 노조에서 KBS 제1노조, 새노조. 예, 가장 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로 사실상 지목했던 그런 인물인데 네. 이 두 분이 예.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두 분 말고 나머지 이동식 전 KBS 부산 총국장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예. 예, 이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류현순 지금 KBS 부사장, 기란형 사장. 여성분이시죠? 네, 여성분이신데. 이동식, 총국장인가요? KBS 전 부산 총국장을 하셨죠. 그 양반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고. 네, 유현순 전 부사장도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근데 유현순 부사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그래서 또 섬세하고. 네. 또 무지막지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형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KBS, 이 흐트러져 있다는 이런 의미는, 정권 실세라든가, 네.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KBS가 지금 해방구 약간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흐트러진 KBS를, 때려잡기에는 캐릭터가 좀 약한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류현순, 이동식은 그래서 또 아웃. 그런데 결국 남는 사람은 고대영, 홍성규. 그렇습니다. 예, 고대영, 홍성규. 홍성규부터 한번 보죠. 이 두 분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뭐 KBS에서 아예 잔뼈가 굵었군요, 홍성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 부위원장을 하시면서도 MB 정권 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KBS 쪽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항상 KBS 사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그래서 항상 KBS 사장과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이름이 거론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네.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게 거론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분께서 상당히 권력 친화적인 이런 노선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예. 내부의 안티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죠. 예. 내부의 안티 세력이 만만치 않다. 홍성규 전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 관피아 논란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1노조, 2노조, 그러니까 KBS 노조와 새노조가 방송 그리고 통신 관련 정부 규제기관에 몸담았던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었으니 뭐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아울러 새누리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됐었고 종편 재승인에 앞장서기도 했고 또 KBS 감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걸 지금 노조가 문제 삼고 있네요. 그렇죠. 예. 더더욱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면 네. 칼라 자체가 예. 약간 좀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예. 새누리당 쪽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지금 김용민 PD가 쭉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이력만 딱 살펴봐도 예. 새누리당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한 사람 고대영 전 본부장, 예. 보도본부장. 이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분. 이게 말하자면은 가수로 말하자면은 이 홍성규 전 부위원장 락 좋아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들었죠. 그래요? 네. 홍성규 전 부위원장하고 고대영 전 본부장을 하드코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락 그룹에 비유한다면 누구로 비유하실 수 있겠어요? 고대영은 메가데스. 메가데스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홍성규는 그보다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보다 약간 좀 캐릭터가 약하다고 봐야죠. 그럼 누구예요, 누가 있을까? 이 락을 안 좋아했었구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90년대 얘기해봐. 90년대 엑스제팬도 뭐 90년대 사람 아닌가? 그렇죠? 예. 메탈리카라고 하기에는 메탈리카? 너무 양반인데. 그래요? 네. 하여간 우리 고대영 전 본부장은 메가데스. 캐릭터 세죠. 네, 고대영 전 본부장. 마릴린 맨슨 어때? 마릴린 맨슨, 홍성규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마릴린 맨슨 몰라요? 네, 모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키스. 키스. 그래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부르죠. 메가데스하고, 키스. 메가데스는 고대영, 키스는 우리 홍성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요. 메가데스. 메가데스. 또 메가데스, 그분은. 예. 이미 KBS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지금 또 새 사장으로 오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고대영 전 본부장하고 또 저하고는 약간의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악연이겠죠. 근데 그렇게 또 악연도 아닌 게 이분이 그 보도국에서 잠깐 홍보실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홍보실에? 네. 어허. 근데 본인은 그때 당시 상당히 좀 뭔가 좀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통 기자들이 이 보도국에 있다가 예. 홍보실로 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그런 문화가 또 없었다 네. 이렇게 또 단정을 할 수도 없지만 예. 어찌됐든 보직을 맡고 이렇게 왔으면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예. 항상 뭔가 좀 불만이 많으시고 이런 거를 종종 표출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분은 취재원으로서 좋겠구나. 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들의 한계인데요. 예. 기자를 하다가 홍보실로 오면은 어찌됐든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 네. 기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자라든가 뭔가 KBS를 비판하거나 이랬을 때 KBS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심어주는. 뭔가 기자가 명백하게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썼다. 이러면 뭐 강력하게 정당하게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항상 이 갑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갑 마인드. 이 보도국 출신들은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예. 그때 당시 그 미디어오늘 기자들하고도 예. 뭐 여러 가지 좀 뭐 소소한 그런 갈등도 빚고 예. 이랬었던 의뢰 위치로 가야 마땅한데. 아니, 왜냐면 의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예. 홍보 마인드를 가져야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는 정당하게 따지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항상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 출입처, 소속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언론계 선배 뭐 이런 거. 문창극 마인드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때도 캐릭터가 상당히 셌거든요. 네. 우리 고대영 전 본부장께서. 예. 그래요. 이 메가데스, 그래. 메가데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 논쟁과 불화도 많았던, 그런 메가데스의 삶을 연상케 하는 고대영. 또, 심각한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던 그 메가데스 아니었습니까? 우리 고대영 전 본부장 같은 경우 보니까, 2011년 7월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야, 여기서도 벌써 갑마인드로, 그야말로 중무장 되셨구만. 그렇죠. 그때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았던 그런 사안이었죠. 상당히 좀 떠들썩했고요. 이병순 사장 때 보도본부장을 지내면서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 때문에 2012년 1월 양대 노조로부터 불신임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 고대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메가데스라는 거 아닙니까? 메가데스 분께서 본부장 때 이미 불신임 상당한 그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과로 불신임을 받았거든요. 메가 조합원으로부터 데스를 당한. 그렇죠. 메가데스. 네. 근데 그분이 기량영 전 사장이 아웃되고 KBS 새 사장으로 후임 사장으로 온다? 예. 아, 그건 좀 너무. 그건 그렇지. 좀 아닌 거죠. 엿을 먹이는 거지. 네. 예? 뭐 불신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또 다시 구성원들 위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는 정말 구성원들을 한마디로 엿을 먹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아,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게 또 락매니아들이 많아요, 보니까. 저 사진 올리신 거 보고 제가 알겠습니다. 마릴린 맨슨. 마릴린 맨슨. 그렇지. 예. 저 이미지가 상당히 유명하죠. 예전에 그 MB가 말이죠. 서울시장 할 때. 네. 그 왜 있었잖아요. MBC TV에 나가가지고,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성기를 노출한. 그렇죠. 예. 뭐였더라.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줬던. 맞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MB가 나와서 한 말이 그 홍대 이런 클럽들을 네. 영업 제한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MB가 또 대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또 클럽에 갔어요. 또 인간이. 근데 그때 그 선글라스 낀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마릴린 맨슨이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하여간 그 마릴린 맨슨 한 사람은 MB 한 사람은 MM 마릴린 맨슨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고대영 그러면 고대영이 현재로서는 거의 5대0의 그 상황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좀 넓게 잡으면 고대영, 홍성규, 우리 조대현 이 3파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참 좀 씁쓸하네요. 어찌됐든 예. 이 6명 중에 지금 1명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선택권이 없네. KBS 직원들한테는 네. 전혀 선택권이 없다는 게 예. 씁쓸하네요. 좀. 만약에 KBS 직원들이 이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면 이상효 선생 정도가 아무래도 좀 가장 유력하겠군요.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
또 기자 이기주의. 직군 이기주의. 직군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좀 강력한 변수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김용민 PD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KBS의 516 세력과 419 세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투표를 전적으로 맡긴다. 예.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수적으로 봤을 때 예. 516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네. 그나마 괜찮은 선수를 찍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기자 직군에 있는 분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개념 바로 바뀌고 이런 직군 이기주의 자체를 구태로 여기는 끼어있는 기자들도 꽤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516 세력들 이들은 또 아무래도 기자 선배가 이렇게 사장을 하는 게 나의 출세 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자, 어쨌든 누가 되든 될 거란 말이죠. 네. 언제 되죠? 다음 주 이제 7월 9일. 7월 9일. 예. 그때 KBS 이사회가 이제 뭐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아무래도 그때 결정을 내겠죠. 예. 결정을 낼 것 같은데. 네. 뭐 솔직히 새노조와 예. KBS 노조에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파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공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양대 노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장이 후임 사장으로 온다고 해서 네. 과연 양대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파업밖에 없느냐? 네. 이런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 파업할 수 있겠나? 거기도 전 반반이라고 파업을 생각을 해요. 일단 한번 접고 뭐 이걸 뭐 중단이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네. 다시 파업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MBC 보세요. 2012년에 그 큰 파업을 치른 이후로 동력이 보이질 않잖아요. 네. 그 문호동 무임금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그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봤을 때 예. 어쨌든 기량현 사장 잔여 임기거든요. 예. 내년 아마 가을쯤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더 남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1년 더 남은 거를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겠죠. 전략 전술적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파업 돌입하기가 양대 노조가 결코 쉽지 않다. 예. 그러면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반론도 제기가 가능할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가지고 예. 그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후임 사장이 뻔히 이제 양대 노조가 반대하는 그런 사장이 올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네. 그 사장이 와서 KBS를 양대 노조라든가 구성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 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 덕에 사장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 저쪽 BH를 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라든가 예. 정권이라든가 이런 실세 쪽 의중을 보고 이제 앞으로 KBS 프로그램이라든가 뉴스를 그렇게 장악을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때마다 마찰을 빚고 이제 MBC 전체를 밟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예. 네. 그렇다고 또 포만 나게 그냥 고개 숙이고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성명 한 장 내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것도 네. 아닌 거고. 이미 MBC의 전철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쪽에 얘기를 하면 이 예. 우리라는 얘기는 예. KBS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예. 구성원들의 선의대로 예. 저쪽은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 예. 이걸 지금 MBC 사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MBC 상황하고 또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정세 환경이거든요. 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서는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40%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이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MB도 뭐 20% 지지율 때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 네. 촛불 국면 때. 네. 지지율이라는 것이 고착되지 않고 뭐 생물처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KBS를 어떻게든 장악할 목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이미 신임을 잃은 사람을 사장으로 갖다 앉힌다? 이거는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며 또 730 재보선을 앞두고 이런 악수를 자초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무리 아니겠는가. 또 게다가 KBS 구성원들은 이 사장이 없는 기간 동안에 문창극을 날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언론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다시 기루안형 그 이전보다도 더 독한 엄혹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걸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이런 어떤 민심과 또 KBS 내부 구성원의 최소한의 자존심에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좀 선이나 네. 낙관적으로 좀 전망을 하면 네. 충분히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강력한 캐릭터를 소유한 사장을 네. 내려보낼 가능성이 많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어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간의 이 지지율 추락은 네. 이건 KBS를 우리가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냥 풀어 놓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가 발발했다. 그러니까 다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KBS를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장악해야 된다. 이런 일념이 그들에게는 민심 회복책의 핵심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인 거죠. 예. 왜냐하면 네. 730 재보선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예. 청와대 이런 쪽 정권 실세에 워낙 악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도 추락을 하고 있고 예. 730 재보선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예.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예. 사실 이런 얘기를요. 예. KBS 관계자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던데 예. 저는 예. 항상 낙관을 경계를 해왔거든요. 예. 이 낙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수를 둘 것이다. 왜냐하면 KBS를 그렇게 지지율도 추락을 하고 있고 730 재보선에 대한 승리 장담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예. 그럼 KBS라도 장악하지 않으면 예.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정권 실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 지들이 정치를 못 해가지고 지지율이 추락한 거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렇죠. KBS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됐다라고 인식하면은 이건 뭐 진짜 아주 메가데스를 또는 키스를 사장으로 갖다 앉힐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가정입니다. 예. 그 사장이 되려는 우리 메가데스 분이나 예. 키스 그분이 예. 어쨌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정권 실세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예. KBS 이사들을 접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예. 자기가 사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메가데스 형님하고 우리 키스 형님은 네. 그렇게 설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애청자분 중에 피에리아 님이 정다운님은 스쳐가는 바람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아, 진짜 정다운님이 되시면은 평소에 그동안 구축해온 이미지 때문에라도 그렇게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국민 정서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 그렇죠. 사람이 뭐 방상훈 사장하고 친하건 말건 간에. 예. 그런 좋은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로서는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메가데스 아니면 키스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우리 또 크크크님께서 예. 쓰시긴 했지만 예. 정홍원 유인, 홍명보 유인, 기로환영 유인. 기로환영님. 진짜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명의 후보를 딱 보고 예. 그냥 환영이 형님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 아니, 기로환영 형은 돌아올 수가 없지. 돌아올 수가 없죠. 예. 이 누를 끼친 사람들. 아니, 사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정우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뭐 정우원 책임이라고 그네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 안 그렇죠? 하지. 네. 인식할 것 같으면 정우원이 뭐야. 김기춘까지 다 날리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지만 기관형 거는 이건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빅엿을 줬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다시 쓸 카드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홍명보는 왜 다시 된 거예요? 내 축구에 영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관심이 없어서 왜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6강 그 탈락이 이거는 홍명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여부를 다 떠나서 저는 박근혜 정권의 그 스탠스라면 네. 거의 대한축구협회를 해체시킬 줄 알았는데 감독까지 위임을 시키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국민들이 또 그렇게 기대를 했던 월드컵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게 또 정권으로서도 뭐 이게 민심의 어떤 흐름을 예의주시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던 거지 월드컵이.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광고를 안 들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광고 글이 계속 올라왔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계신 각하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되게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장관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요. 열린우리당에서 당시에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한나라당이 추진했거든요. 2005년 4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막 해줘라. 그러자 박근혜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당시 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인사 문제도 체계가 잡히고 이번과 같은 혼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막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예, 그래가지고 당에서 받아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장관 인사청문회법 제1기 수료생 아닙니까? 야당 대표 할 때에는 인사청문회가 좋다, 더 확대하자던 그분. 대통령이 돼서도 그 입장일까? 어제 발언.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해줘라.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 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이용마 기자, MBC 해직 기자. 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홍보국장을 지냈던 분이고 2012년 파업을 진두지휘했던 분이기도 하죠. 기획통이고 사실은 김재철을 도덕적으로 퇴진시킨 파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12년 MBC 파업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 파업에서 김재철은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결국 사천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예선 탈락을 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도 저는 보는데 그 이용마 기자가 그것 때문에 정영아 위원장, 강지용 PD 이런 분들과 함께 해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해직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리 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정영아 위원장 또 강지용 PD 또 이상호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일단 복직을 시켜다오 하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받아들여졌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 해직시킨 거 정당하다 땅땅땅 이렇게 날 때까지는 바로 복직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MBC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속된 말로 개기고이죠. 전혀 법원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판결이 좀 이상한 게 네. 통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받아든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매일 얼마씩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얼마를 줘라. 이런 판결. 네. 이런 판결은 없었어요. 그게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법적인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은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예. 그게 가처분 신청이라 그러는 건지. 예.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이라 할지라도 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이행강제금. 네. 이행강제금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직 안 시키면은 그날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마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죠. 예. 우리 저 이용마 기자가 또 격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이용마의 한국정치 우리 국민 라디오에서 네. 진행하시는데 이용마 선배 얘기는 설령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MBC에서는 회사 돈으로 이렇게 줄지도 모르겠다. 이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거야. 아니 또 설령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니 보도국에 나오게 하겠어? 무슨 저기 용인 드라미야 이런 데 보내겠지. 용인 드라미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경기도 용인시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네. 이 경기도 용인시가 말이죠. 수지 같이 비교적 버스 한번 타면은 올 수 있는 곳 거기도 수지도 만만치 않게 멀거든. 네. 근데 수지는 그나마 서울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저기 어디 안성 가까운. 아우 거긴 너무 멀죠. 예. 네. 그런 쪽도 있거든요. 그건 충청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에 네. 용인 드라미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까지 매일 출퇴근하든지 아니면 용인 가서 살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형편이기 때문에 네. 이용마 선배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 측이 복직을 시킨다든지 보도국에서 일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짐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절대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를 네. 보도국으로 취재 라인으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예. 만약에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더라도. 예. 네. 하여간 이용마 기자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일종의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이런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안에서 그래도 이 MBC의 이 방향성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죠. PD들도 많고 아나운서도 네. 많을 텐데 또 엔지니어도 많고 또 행정직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참급이고 또 이래저래 얼마 전에 MBC 사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분이 회사에 밝히지도 않고 몰래 공천 신청을 했다. 이건 모양이 아주 안 좋은데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이게 누구냐? 명길이 형님. 최명길. 네. 예. 지금 저 직함이 뭐예요? 원래는 전 MBC 인천 총국 부국장입니다. 이제 전이라고 해야 인천으로 가셨구나. 네. 여의도로 출근하신 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예. 사장 후보로 같이 뛰었다가 예. 근처에 두면 불편하니까 예. 이제 인천 이런 쪽으로 이제 아니 사장 후보감이었는데 그것도 부국장이었어요? 예. 야. 뭐 유럽 지사장 그전에 유럽 지사장 하시다가 이제 사장 후보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사장 하던 분을 부국장으로. 아니 뭐 물론 이제 뭐 조직 구조상 그 정확한 직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여하간 여의도로 출근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지금 대전 대덕구에서 하시겠다고 예.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전 처음에 말이죠. 최명길 씨를 공천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한길이 형이 이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셨나? 제가 이렇게 김한길 대표를 오해를 할 뻔했었습니다. 아니 그분을 만약에 그랬다면 네. 정말 그거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야죠. 예.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고 네. MBC의 최명길 고참 기자 이분이 이제 대전 대덕구에 몰래 공천 신청을 하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뭐 곧바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회사에 사표를 내고 뭐 반나절만이라도 네. 반나절 만에 하면 민경욱은 이게 뭐 선출직도 아니고 저기 임명직이니까 그건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싸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언론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인타바를 두지 않고 바로 또 이게 정계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을 민동기는 할 수 있어도 김용민은 할 수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염치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최명길 전 부국장 같은 경우가 예. 흔히 말하는 네. 지금 MBC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로부터 예. 이른바 저 MBC 개혁을 원하는 내부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역공을 당하고 있어요. 어. 어떤 식으로 역공을 당하고 있냐면 예. 이 최명길 전 부국장 같은 경우에 네. 사장 출마를 하면서 예. 그때 사장 후보에 도전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그 MBC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요. 예. 이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예. 바로잡겠다. 응.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불편 부당한 방송을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과거 MBC 사장직에도 도전을 했었다. 예. 근데 많은 선후배가 뭐 기대를 갖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사장이 선임됐다. 예.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자체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예. 올바른 여론과 민주주의가 형성될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출마를 좀 하는 쪽으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MBC 내에서 어떻게 역공을 당하느냐?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 봐라. 예. 뭐 MBC 불편 불편 부당한 방송을 만들고 MBC가 문제가 많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 야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한다. 예.
결국 그게 정파성을 드러낸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선수들이 정동영, 지금 원내대표하는 박영선, 그리고 최문순 전 사장도 지금 강원도지사 잘하고 계시지만 예. 사장에서 바로 이제 비례대표로 가지 않았습니까? 임기 예. 마치고 예. 이런 분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결국에 명길이 형님도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체제를 김재철이라든가 김종국 전 사장 뭐 이때 MBC가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비판을 했지만 예. 결국에 자기가 안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의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도 네. 저는 이거는 빼도 먹도 못하게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명길이 형님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예. 지난번 사장 후보 출마하실 때 그 전에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연락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 명길이 형님 이건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예. 그 과정들이 참 석연치 않았고요. 근데 그 최명길 그 부국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네. 지금 MBC 내에서 이렇게 지금 불공정 방송이라든가 예. 안광한 사장 체제, 뭐 김종국 사장 체제, 그 전에 김재철 사장 체제 예. 이런 걸 비판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후배들은 공정방송이라든가 MBC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제기 자체가 예. 이 명길 형님의 이런 선택으로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남은 업보는 지금 MBC에서 남아서 싸우고 있는 그런 후배 기자 PD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짐을 던져주고 간 그런 선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신경민의 길은 돋보여요. 누가 신경민이 정치를 하려고 MBC 안에서 바른 소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쫓겨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말은 논설위원인데 뭔 논설을 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을 틀어막았던 신경민. 결국 그분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언론 탄압의 피해자로서 그가 언론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 최명길 전 부국장에 대한 예. 평가에 있어서 예. 명길이 형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보도국 일부 기자들은 뭐 괜찮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PD 쪽에 있는 예. 뭐 개혁 PD라든가 예. 지금 뉴스타파 앵커를 맡고 계시는 최승호 선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네. 최명길 전 부국장이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뭐 공정방송 이런 거를 위해서 온건하긴 하지만은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왔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계시지만 네. 공정방송 투쟁을 위해서 과연 최명길 전 부국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냉혹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PD 예.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MBC 부국장으로 있을 때 들이받으라는 거지. 그렇죠. 제대로 들이받으면서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때 정계로 가면야 신경민의 길이지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들이받았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결국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절망감만 주는 그렇죠. 이런 선택은 예. 아무리 그 택한 당이 새누리당에 반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꼭 그렇게 MBC 출신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 JTBC가 무단 도용했다. KBS, MBC, SBS가
입을 모아가지고 네. JTBC를 비난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 그때 기억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JTBC가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제 예. 방송 3사가 공동 출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JTBC는 따로 했잖아요. 예. 따로 했는데 예. JTBC가 자사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예. 방송 3사에서 나왔던 그런 출구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예. 이렇게 한 건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 3사는 예. 자기들의 동의를 걷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다. 네. 그래서 무단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강력 반발을 한 거죠. 무단 사용이라. 아니 그게 기준이 뭔가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JTBC가 띠띠띠띠 되면서 바로 3사 조사를 같이 띄웠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이미 3사가 보도한 것을 이걸 따와서 그 후에 띄운 거 그것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기와 관련해서는 약간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김용윤 PD가 얘기했던 예. 그런 어떤 얘기도 하고 정당하게 이제 그 취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예. 당시 이제 6시 땡 했을 때 네. JTBC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1, 2위 예상 득표율을 내보냈거든요. 예. 근데 같은 시각 예. KBS는 1위 후보자 이름하고 네. 경합 지역 1, 2위 이름. 네. SBS는 접전 지역에 대한 1위와 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을 표출을 했습니다. 예. MBC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1, 2위와 예상 득표율을 내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따지고 보면 네. MBC 보도 이후에 2초 뒤에 이제 JTBC 보도가 쫙 나갔죠. 네. 그러니까 방송 3사 쪽에서는 예. 이거는 사실상의 무단 도용이다. 좀 이상한 쪽으로 루트를 빼내가지고 예. JTBC가 예. 사전에 결과를 알고 있다가 예. 자기가 JTBC 자사 출구 조사를 보도할 때 네. 따다닥 비교해가지고 딱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6시 정각으로부터 47초 뒤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게 네. 47초 뒤에. 글쎄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상파 3사가 과연 재판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사 얘기는 예. 24억이나 들였다 자기네들은. 예. 근데 네. 이게 그렇게 JTBC에게 자사 출구 보도 비교하는데 예. 더더군다나 예. 입수 과정이 좀 의심스러운 예. 이런 것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방송 3사가 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소송전을 좀 벌이는 게 만약에 그것을 TV조선이 했다면 소송전을 벌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요. 예. 이게 결국에는 JTBC 손석희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 압박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예.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JTBC도 그 사전에 이 3사 자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하고도 좀 공유하자 뭐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통상. 예. 근데 거절당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예, 뭐 여간 손석희 사장 시대에 3사가 참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게 소송 걸지 말고 공정보도로 대응하면 될 텐데 말이죠. 뭐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민동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